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정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 합동화공업사 대표이자 한라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부 엄정식 겸임 교수 모시고 자동차 정비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엔진이나 엔진오일, 타이어, 배터리, 자동차 부품 기능, 또 주행거래에 따른 관리 방법, 또 자동차 여러 가지 이상 증상들, 또 자동차 관련한 자격증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바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라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부 엄정식 겸임 교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엊그제 눈도 내렸고요. 네. 길도 반질반질 미끄러웠는데 최근에 교통사고가 그렇게 많았었다고요? 네, 아침에 사고율이 좀 요 근래 들어서 좀 많이 난 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온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블랙아이스도 많이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 기온이 더 내려가니까 이제 염화칼슘으로 녹았던 수분들이 이제 다시 이제 밤에 올라와서 얼게 되거든요. 살짝. 네. 그래서 차라리 얼음이 눈에 보이는 거하고 예. 눈에 보이지 않는 살짝 그 얼었을 때 그게 더 위험한가 보죠? 네.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얼음은 사람이 저 앞에 얼음이 있구나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블랙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살짝 젖어 있는 정도로밖에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내 차가 그냥 가고 있으니 그냥 진행해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냥 주행을 하시다 보면 갑자기 이제 앞 차량이 쓴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요철을 밟았다거나 이랬을 때 그 자리에서 정말 스케이트 미끄러지듯이 미끄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날씨 내일 또 눈 소식 있죠? 네, 내일 또 눈이 온다고 하는데 뭐 지금이라도 혹시 이제 점검을 좀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좀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날씨에 어떤 자동차 어떤 부분을 좀 점검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일단 당장 하셔야 될 게 타이어죠. 아무래도 타이어 공기압 요즘에도 이제 기온 변화가 심하니까 뭐 일주일 전에 공기압을 점검했는데 또 공기압 경고등이 떴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 타이어가 공기가 이제 안에 들어있는 공기가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 수축을 하게 되고 그 수축률이 이 공기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더 심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나는 분명히 공기압을 채웠는데 이번 주에 또 떴어요. 혹시 펑크가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펑크인 경우도 있지만 일단 대부분 갑자기 이제 뭐 아침에 주행 중에 들어왔는데 점심쯤에 뭐 괜찮아졌어요. 뭐 주행하다 보니까 꺼졌어요. 이러시는 분들은 이 공기압 점검 다시 한번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공기압이 낮아져 있으면 일단 이 차량 타이어의 방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펑크도 더 잘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겨울철에 흔히들 공기압을 조금 더 높게 유지하셔야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이 수축률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기압 좀 이제 높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수입차들은 이제 대부분 이 썸머 타이어가 꽂혀서 나와요. 썸머 타이어가 장착된 채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날씨에는 성능을 발휘를 하질 못해요. 타이어로서의 가치는 그냥 차 바퀴를 굴려주는 용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윈터 타이어로 꼭 교체를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이라도.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차량들도 올 시즌 타이어라고 해서 뭐 사계절 타이어 흔히 사계절 타이어라는 거. 타이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계절 타이어를 꽂고 나오는데 이 장착된 사계절 타이어가 사실 뭐 그냥 영상 25도 그리고 영상 15도 요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 올 시즌 타이어라는 거는 사실상 그냥 평균 기온을 따져서 쓰는 타이어이기 때문에 얘도 윈터보다는 성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영상 7도 이하로는 이제 영상 7도 이하로는 얘가 성능이 발휘되질 못하니까 윈터 타이어가 아무래도 더 유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좀 뭐 번거롭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윈터 타이어를 또
일일이 교체를 했다가 다시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제 올웨더 타이어라고 그 올웨더 타이어는 또 올 시즌 타이어, 사계절 타이어랑은 다르게 눈길에서도 충분히 성능이 나오는 타이어들이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겨울철만 운행을 하나요? 아니면 봄 되면 다시 또 교체를 해줘야 되나요? 올웨더 타이어요. 올웨더 타이어는 사계절 다 쓰실 수 있어요. 네, 뭐 빗길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쓰실 수 있는 타이어입니다. 사계절 타이어보다는 올웨더 타이어를 좀 교체하실 거면 교체하는 걸 수있군요. 그게 더 유리하실 수 있어요. 가격 면에서 좀 아무래도 비싸겠죠? 조금은 차이는 나긴 하는데 예전보다는 사실 가격대가 많이 낮아져서 접근성이 좋은 편입니다. 네. 최근에 몇 년 동안 눈이 내리지 않아서 아마 사계절 타이어 저도 그렇고 그렇죠. 그냥 운행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최근에 이렇게 눈이 내리면서 아차하셨던 분들 많을 겁니다. 올웨더 타이어나 아니면 윈터 타이어. 겨울용 타이어로 좀 교체해 주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요를 자동차 정비 상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이상 증상들 또 겨울철 되면서 여러 가지 여름보다는 이상 증상들이 많죠.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시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기압이 좀 원활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이상 증상들 좀 있습니까? 운전자들이 느낄 수 있는 증상들? 네, 지금 2017년도 이후로 나오는 차량들은 그때부터 나오는 차량들은 TPMS라고 하는 공기압 경고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압이 줄어들었을 때 이 경고등을 띄우거나 해서 이제 알 수 있게 되는데 그 이전 차량들 같은 경우가 문제거든요. 그 이전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사제품으로 TPMS를 이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이제 주기적으로 공기압을 점검하시기도 하는데 이제 특별한 이상 증상은 일단 차량이 한쪽으로 쏠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평지에 주차를 해놨는데 뭐 더 주저앉아 보인다던가 또는 내가 차를 끌고 가는데 고속에서 갑자기 내가 평상시 느끼지 않던 진동이 올라온다던가 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주행 시 진동 같은 경우는 대부분 타이어나 아니면 하체 부품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1096번님의 문자 상담인데요. 새 타이어로 교체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새 타이어도 이 공기압을 체크를 해봐야 되는지. 그렇죠. 공기압은 저희가 평균적으로 권장드리는 게 한 달에 한 번인데요. 사실 겨울철 같은 경우는 뭐 심한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자주 점검해 주시는 게 좋긴 해요. 그럼 이거 그냥 정비업소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카센터에? 네, 그냥 지나가시다가 일반 카센터에 가셔도 뭐 공기압 점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상 점검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하셔도 되고 주유소나 이런 데 이제 있는 비치되어 있는 그런 이제 공기압 게이지를 쓰셔도 돼요. 휴게소에도 비치가 되어 있는데 단 이제 보셨을 때 얘네가 이제 이 장비기 때문에 사실 공기압 게이지도 장비기 때문에 이 0점 조정이나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그런 게 잘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또 오차가 발생하기도 하니까 점검기가 있어도 자동차 운전자들이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가 이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그래서 평균적으로 저희는 공기압을 40 psi 정도로 맞추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 40 psi 정도면 보통 타이어에 이제 80% 이상을 채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80% 이상을 봤을 때는 평균이 4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50 psi 기준의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뭐 한 44 psi 정도. 그 옆에 타이어 옆에 보면 최대 공기압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맥스 압력을 딱 보고 그다음에 혹시나 본인 이제 타시는 차량들의 무게를 대충 이제 감안을 했을 때 그 50이라고 해서 50을 가득 넣으면 대부분은 많아요. 40으로 써 있는 타이어들도 40을 넘으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 최대 공기압은 최대 걸리는 하중을 가지고 판정을 해놓기 때문에 이 조금 낮춰서 넣는다는 게 맞고요. 차량별로 다 다릅니까? 네. 그리고 차량에 보면 운전석 문을 열면 대부분 그 공기압이 써 있어요. 근데 그 공기압은 그냥 그 차량에서 테스트되어 있는 이제 타이어들에 대해서 이제 평균치를 내놓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옵션에 따라서 타이어 사이즈가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넣게 되면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평균 내가 기재되어 있는 차량에 기재되어 있는 공기압대로 넣는데 연비가 너무 안 나와요. 또 차량이
내가 코너를 도는데 자꾸 이 옆으로 미끄러지는 느낌이 들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공기압이 적은 거예요. 그럼 더 보충을 보충을 꼭 해주셔야 돼요. 너무 좀 과하면 또 어떤 증상이 있나요? 너무 과하게 되면 승차감이 일단 첫 번째로 안 좋고요. 그다음에 타이어가 이 약간 통통 튄다고 표현을 하죠. 소음은 없습니까? 소음은 오히려 덜 나요. 왜냐하면 접지 면적이 줄어버리니까 소음은 덜 나요. 근데 굉장히 위험하죠. 이 타다 보면은 중간만 마모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이 어쨌든 접지면이 정중앙과 양 사이드 부분이 같이 이제 존재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 중간 부분만 뭐 철심이 나온다든지 우리가 흔한 표현으로 철심이 나와서 못 쓰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공기압이 많게 되면 일단 하체 부품에도 부하가 많이 걸리겠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차량 하체도 좀 더 빨리 망가집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자동차 정비 상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이상 증상들 그냥 지나지 마시고요. 약간의 이상 증상이라도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합동카 공업사 대표이자 한라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부 엄정식 겸임 교수 모시고 자동차 정비 상담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씨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두 대의 전화 준비되어 있고요.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날씨가 춥고 또 이렇게 길이 미끄러울 때는 타이어 트레드 상태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이 트레드 상태를 보통 보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뭐 100원짜리 동전에 그 우리 이순신 장군님 그 갓을 보고 표현을 한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 타이어에 보면 옆에서 봤을 때 삼각형 화살표 같은 게 보이실 거예요. 그 부분에 마모 한계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를 핸들을 이렇게 다 돌리고 보시면 그 트레드 홈 사이에 제일 넓고 깊은 홈 사이에 보면 볼록하게 블록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게 마모 한계선인데 거기에 그 부분이 닿기 시작하면 보통 트레드가 1.6mm 정도 남아있는 상태고요. 무조건 교환을 하셔야 되는 상태입니다. 근데 좀 더 안정적으로 교환을 하는 거는 저희가 3mm 정도 남았을 때라고 해서 그 마모 한계선에 근접했다고 했을 때 그냥 교체를 하시는 걸 가장 안전하고요. 그럼 새 타이어는 몇 밀리 정도 됩니까? 새 타이어는 보통 한 7에서 8mm 정도 7에서 됩니다. 8mm인데 3mm 정도 있을 때 그냥 교체를 하시는 게 안전해요. 그리고 이제 윈터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트레드가 이 마모 한계선이 두 가지고요. 요즘에 이제 뭐 올웨더나 다른 윈터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또 세 가지를 쓰기도 해요. 높이를 다르게 해서 우리가 윈터 타이어를 예를 들었을 때 일반 타이어 이제 마모 한계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윈터 성능, 눈길 성능을 이제 눈길 성능을 볼 수 있는 마모 한계선이 좀 더 높게 하나가 더 존재합니다. 그럼 앞 타이어하고 뒤 타이어 중에 어느 타이어가 좀 더 마모가 쉽습니까? 똑같이 마모되나요? 보통 똑같이 마모되진 않고요. 우리가 굴러가면서 조향이 되는 앞 타이어가 대부분 좀 빨리 마모가 되는 편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은 뒤 타이어는 별로 신경을 안 쓰시고 앞 타이어만 교환하면 되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게 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보통 뒤 타이어를 앞에다가 또 교체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사실 저희가 그냥 제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이 뒷타이어 부분이 안 좋게 되면 우리 뒤쪽은 그냥 끌려다니잖아요. 보통. 그러면 이 스티어링을 한 것보다 많이 미끄러져 버리면 오히려 스핀이 날 수 있어서 그래서 뒷타이어, 앞타이어 상태가 모두 좋아야 되지만
굳이 이제 둘 중에서 더 좋은 걸 어디다 껴야 되냐고 물으시면 저는 뒷타이어에다가 더 좋은 걸 꽂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보통 이제 뭐 앞타이어 트레드가 많이 좀 닳게 되면 뒷타이어를 앞으로 갖다 놓고 그렇게 귀찮게 되는데 오히려 뒷타이어가 더 트레드 상태가 좋아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타는 차량들은 대부분 전륜 차량이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핸들을 돌린 것보다 차량이 덜 돌아가게 돼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언더스티어라고 하는데 그 언더스티어는 차라리 이 조향하기가 좀 쉬운 편인데 이게 끌려가는 애가 뒤쪽이 미끄러지게 되면 사이드 쪽으로 미끄러지게 되면 이 순간적으로 사람이 당황을 하고요. 그다음 팽이처럼 돌게 돼요. 그럼 뒤에서 이렇게 확 미는 현상이 네, 그렇죠. 뒤가 뒤가 날리듯이 미끄러져 버리니까 오히려 사고 위험률이 더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이 뒷타이어를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자동차 정비 관련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뭐 엔진이라든가 엔진 오일 또 타이어, 또 뭐 자동차 부품 기능이라든가 또 주행 거래에 따른 관리 방법, 또 자동차 이상 증상 모두 좋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하실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절에 맞는 타이어, 이제 윈터, 겨울에는 올웨더 타이어가 좋다고 하셨는데 여름 타이어는 또 따로 있습니까? 네, 여름철에 우리 여름철에는 대부분 이제 썸머 타이어나 이제 올 시즌 타이어를 더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게 맞고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썸머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더 온도가 이제 높을 때 적당하게 얘가 말랑한 상태를 유지를 해줘야 마찰력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타이어 같은 경우 윈터 쓰시다가 그냥 귀찮아서 또는 저는 그냥 이거 쓰고 버릴 거예요라고 해서 이 영상 15도 이상에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뭐 지금 당장 그냥 봤을 땐 단편적으로는 타이어의 마모가 심하고요. 그에 따라서 소음이나 분진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연비가 당연히 하락하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브레이크 테스트를 했을 때 영상 15도 이상에서 윈터 타이어가 더 많이 미끄러집니다. 제동거리가 훨씬 길어져요. 그럼 겨울엔 겨울 타이어, 여름엔 여름 타이어 사용해야. 네, 그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요즘 블랙아이스로 이제 사고들 많이 나는데 블랙아이스가 좀 의심되는 상황들은 어떤 상황들인가요? 보통 터널 진입로 또는 뭐 염수 분무 구간 또는 그늘진 구간 그리고 이제 온도 차이가 심하게 생길 수 있는 뭐 다리 위 그런 데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요. 블랙아이스에선 사실상 저희도 정답을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모든 타이어가 다 미끄러집니다. 얼음이기 때문에요. 상담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764국에 6336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지난번에 한번 문의를 했었는데 그 베라크루즈 2009년식인데 TPMS가 고장이 나서 그 타이어 속에 있는 그 TPMS 그거를 4개를 다 갈았었어요. 그런데 또 계속 돌아가면서 TPMS 사인이 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옛날에 뭐 스피드메이트 이런 데서 해다가 블루엔즈 가서 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뭘 더 봐야 될까요? TPMS 자체는 지금 휠 안에 있는 TPMS만 교체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TPMS를 입력해주는 중간 매개체 모듈이 있습니다. 그 센싱 모듈 점검 혹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센싱 모듈 혹시 점검 받아보셨나요? 그거는 뭐 그 친구들이 받겠죠. 근데 계속 한 곳에서만 한 게 아니고 거기서도 몇 번 가서 했는데 얘네들이 못하니까 다른 데로 넘겨서 거기 가서 했는데도 못해요. 2번씩이나 들어가는데 이렇게 벌써 한 4-5번 들어갔는데도 거기서 분명히 저는 거기 맡겨놓고 왔지. 얘네들이 그것도 받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거는 사실 작업한 사람만 알기 때문에 아닌가요? 그 모듈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모듈이 문제라 그러면 어느 특정한 놈이 계속 오르든가?
뭐 그래야 되지 않나요? 이게 하나가 괜찮았다 다른 이렇게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계속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센서 자체 이상보다는요. 그 중간 매개체, 그러니까 모듈이나 수신기? 또는 수신 모듈? 네, 수신 모듈이나 또는 이제 그걸 신호를 어쨌든 ECU에서 또 이 연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ECU 쪽까지 한번 점검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ECU는 뭘 보죠? ECU 같은 경우에는 이 전용 진단 모듈을 꾸준히 장착을 한 다음에 이 전체적으로 혹시 프로그램 쪽이나 또는 배선 쪽이 이상이 없는지 그런 쪽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스캐너로 몇 번 해봤고 스캐너보다 좀 더 정밀한 진단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게 쓰는 뭔가요? 그거는 현대 이제 지금 현대 차량이시니까요. 현대자동차 서비스에 가시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들고 다니는 핸디형 스캐너 말고요. 정밀 진단이 가능한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를 장착을 해서 좀 더 이 ECU 프로그램 쪽까지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ECU 프로그램이라면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뭐 프로그램이 뭐 버그가 생겼다는 얘기인가요?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전자장치들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자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은 어쨌든 컴퓨터처럼 우리가 이 개발자들이 프로그램을 짜서 코딩을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얘는 맞춰서 움직이는 옛날에 것뿐이에요. 그거는 이미 다 테스트가 돼서 잘 쓰던 건데 지금 안에 그 타이어의 센서를 교체했더니 그러니 센서와 모듈과 ECU 간에 서로 통신의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예, 통신 문제일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점검을 하시려면 ECU는 알 것 같은데 그 모듈 센서 모듈 그 센서 모듈은 무선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게 뭐 다른 거 간섭 받을 수는 없나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ECU 같은 경우에 옛날처럼 배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지금 2009년 베라크루즈 걔는 캔 신호라고 해서 이 하이로 그러니까 디지털 신호로 변환을 해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듣기로는 그 TPMS 모듈 타이어 속의 모듈이 분량이 그렇게 많다는 얘기 듣는데 맞나요? 아니요, 그렇게 많진 않아요. 지금 순정 모듈 쓰시잖아요. 순정 모듈은 그렇게 크게 뭐 사제품처럼 분량률이 뭐 높거나 이러진 않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해도 센서만 계속 점검을 하시는 거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모듈하고 그다음에 이 신호 쪽에서 아무래도 점검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모듈. 그게 모듈이 신호를 받아서 ECU 쪽으로 넘기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 모듈의 문제일 가능성이 모듈 같은 거 뭐 교환하면은 깨끗하겠네요. 그러면 아니요, 그거는 가셔서 점검을 먼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밀 진단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점검을 받는다는 얘기는 걔가 뭐 어쨌든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니 고장이라고 보고 아예 갈아버리면. 근데 그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점검 받아서 뭔가 수리를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일부는 배선이고 일부는 무선 신호예요. 일부라면. 그러니까 일정 구간까지는 배선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호를 쏴서 얘가 디지털 신호로 변환을 된 걸 받아서 표출하는 부분도 있으니. 그 2009년 베라크루즈 VS는 그 어떻게 돼 있나요? 걔도 그 부분이 같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점검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거를 자세하게 안테나 같은 게 수신기 안테나 같은 게 어디?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너무 방대해져서 그래서 가셔서 점검을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블랙아이스 의심될 때 보통 이 시멘트 도로도 있고 아스팔트 도로도 있잖아요. 어느 도로가 좀 위험한가요? 아스팔트가 사실 더 위험합니다. 이 표면 자체가 좀 더 이 둥글둥글진 데서 이 얇게 깔리니까 아무래도 뾰족뾰족한 이제 시멘트 표면보다는 좀 이제 아스팔트 표면이 좀 더 잘 미끄러지는 편이고요. 얼음도 더 잘 얼고. 왜냐하면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이 입자가 곱기 때문에 얘가 확대해 보면 뾰족뾰족해요. 근데 이 아스팔트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돌을 섞어서 아스콘을 섞어서 타르가 이렇게 덮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 타르 코팅이 매끈하게 되죠. 그러니까 더 많이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타이어 마모는 시멘트가 훨씬 더 타이어 마모는 시멘트가 더 빨라요. 그래서 최근에는 보면 민간 그
도로들 보면 시멘트로 되어 있는 경우가 네, 많이 줄어들었죠. 네, 그렇더라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합동카 공업사 대표이자 한라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부 엄정식 겸임 교수 모시고 자동차 정비 상담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권성중 변호사 모시고 법률 상담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